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지금 시간은요 오전 10시 10분. 그러니까 오늘은 장중에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 주말 스페셜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당분간 좀 탄탄할 수 있는, 지지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오늘까지 월, 화, 수, 목 한국 증시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스피가 2600이 다시 붕괴가 되면서 2580선까지 위협을 받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월, 화, 수, 목을 통과하고 있는 현재 시간, 코스피가 2700에 육박을 하면서 어쨌거나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는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유가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좀 새롭게 제가 화면에 보면은 바람 모양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좀 바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기존에 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런 지금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장중에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렇게 개장 중에 장중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한국 대선이 이제 6월 3일까지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대선.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 후보들 공히,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물론 일렉션 플랫지,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약의 실천력을 누가 잘 지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의 또 별도의 판단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지금 양쪽 후보도,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왜냐하면 또 이제 한국에 어쨌거나 1400만 명이 주식 투자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표수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라고 하죠? 사탕발림 같은 그런 공약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양쪽 신뢰성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양 후보 모두 증시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본질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이 임박한 위치에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증시를 지탱해주고 있고, 어떤 증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어떤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은 대선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좀 새롭게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소식인데, 원전 30기, 이거 확정은 아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에도 원전이 많아요. 웨스팅 하우스라고 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그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지금까지 40년, 50년 사용을 해왔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 내에 원전을 한 30기 정도 더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 의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활력소를 주고 있죠. 왜 한국에 활력소를 주고 있냐면은요,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전 세계에서 원전 강국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 유럽의 프랑스하고 또 이제 한국인데 두 국가가 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는 선진국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그 입찰, 단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비싼 편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데도 원전을 잘 만든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내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어떤 의중이 지금 한국 증시에 활력소를 주고 있다. 특히 발전 설비 만드는 회사들이요. 특히 발전 설비 만드는 회사들, 뭐 이제 발전기라든지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제일 돋보이는 그 기업이 효성중공업이 있는 효성그룹이 주가가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자, 이 부분들이 그 한국 증시의 활력에 그 바람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또 토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의 반등이 되겠죠. 2차 전지가 실적도 1,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너무 경악스러웠다, 제가 주말 스페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제가 그렇게 경악스럽다 이 상황만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말씀드렸었습니까? 2차 전지 종목들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2차 전지 주들이 어쨌거나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엔솔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3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에코프로는 저쪽 코스닥 쪽에서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으니까 이 두 종목들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엔솔, SDI 어제 그랬어요. 어제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한 7%, 8% 정도 반격을 보여줬으니까 지금 장세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삼성전자 아직 54,000원, 5,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원전 쪽, 2차 전지 이런 것들의 반격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분위기는 좀, 한국의 지금 전개되는 장세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고점을 높이는 그런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네 번째는 유럽 증시가 어쨌거나 뭐 이제 물론 일본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은 좀 지금 거시 정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유럽은 지금 다시 작년에 형성됐던 신고가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많이 근접하고 있다. 근데 유럽은 좀 금리 인하 정책이 벌써 3번, 4번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르니까,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시 정책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근데 어쨌든 유럽은 미국 증시보다 조금 선행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거의 신고가를 회복을 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유럽을 추종한다라면 미국 증시가 좀 회복되는 것이 지금은 미국 증시가 신고점하고 많이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200포인트, 300포인트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또 저는 또 그 거리를 축소해 가는 것이 단번에 시간이 짧게 걸리진 않을 거다, 좀 한 번에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이제 예상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어쨌든 미국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선행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던 그런 유럽 증시, 그동안의 유럽 증시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유럽 증시가 어쨌든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훈풍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발표가 났어요. 오늘 중요한 게 하나가 발표가 났는데,
이건 아마 지금 1시간 전 정도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미국의 연방법원에서요.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그 트럼프의 그 관세 부과가 잘 들으세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 부과를 집행하면 안 된다.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상호 관세들 부과하려고 했던 그 행정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연방 법원에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휘청휘청 3월달 말부터 해서 4월달에 휘청휘청 했던 거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좀 유예가 되긴 했지만 그때 여러 가지 관세들, 트럼프의 여러 가지 관세들이 집행이 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 증시가 요동을 쳤었는데 지금 그 연방 법원에서 이런 조치들, 행정법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불법적이다, 그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일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 미국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이제 해결되는 거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럼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작년에 그 흐름대로 가져가야겠지. 작년처럼 뭐 금리 인하도 내리고 금리 인하도 하고 또 신고가도 경신을 해가고 이런 기대감이 지금 우리 한국 증시, 장이 열린 한국 증시 이 시간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지금 빨간색들은 좀 훈풍이라면은 이 파란색은 어쨌든 증시에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파란색은 좀 하락을 의미하는 거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연방법원에서 오늘 이렇게 발표가 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 자, 그러니까 이제 역시 그 3심제니까 미국도 3심제니까 그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항소를 했으니까 이게 또 지금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 항소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가 빨리 그냥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또 항소를 했으니까 질질질질 끌려가겠다. 또 뭐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 주가의 호재,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악재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 항소를 했다. 아까 연방법원에서 1심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했지만 행정부에서 또 즉각 항소를 했다. 이거는 또 이제 반대 사이드의 반대 그 사이드에서의 액션이기 때문에 증시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트럼프 관세 자체가 또 이렇게 판결, 항소 이렇게 되면 계속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타코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자가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자들이 트럼프 당신을 타코라고 하는데, 타코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트럼프를 살짝 자극을 했어요. 이 앞에 있는 T는 트럼프고 A는 항상이라고 할 때 always, C는 치킨인데 치킨이 닭이란 뜻이지만 또 겁장이란 뜻이 있잖아요. 우리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겁장이 그 다음에 O는 아웃. 그래, 치킨 아웃 하면은 겁장이처럼 뒤로 물러서는 거를 치킨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치킨 아웃이다, 겁장이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당신은, 뭐 유럽에 관세 부과 안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50% 부과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하기로 며칠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치킨 아웃이 아니냐. 또 중국에 145% 부과한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 유예시키면서 조정하지 않았냐. 이것도 치킨 아웃 아니냐. 뭐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 50 몇 개국하고도 다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말만 시작만 한다고 했지 결국에는 관세 부과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짜증이 날 것 같으세요? 트럼프는 나름대로 협상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라면 뭐 나는 관세 또 강행해야지. 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대선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증시에는 비교적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1심 판결과 항소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타코라고 얘기할 정도로 월가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었고 비판적인 막 소리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갑자기 트럼프를 조롱하듯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트럼프의 어쨌거나 트럼프가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 글로벌에서 가장 어떤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또 트럼프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 이제 유럽이 아까 신고가 아니라 전고점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지만 또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거시 정책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대로 작용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정고점으로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을 또 역공격하는 세력이 출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또 대선이 6월 3일날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대선 때문에 받쳐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점, 나쁜 점, 기대감, 우려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